안녕하십니까. 세월 속에 묻혀있던 명품을 만나는 즐거움 TV쇼 진품 명품 쇼 감정단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외모, 변함없는 인기 가수 서른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품 명품 시청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소서. 행복지기 정덕희 교수 반갑습니다. 달리는 마을버스를 타고 진품 감정하러 오셨습니다. 육봉달 아저씨 개그맨 박휘순 씨 어서 오세요. 그리고 오늘도 전문 감정위원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TV쇼 진품명품 첫 번째 제품은 보기만 해도 위용이 느껴지는 투구입니다. 용맹스런 군사들의 모습. 과연 실제 전투에서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 사극에나 나올 법한 투관점이 진품 명품에 의뢰됐다. 단순하면서도 투박한 생김새. 누가 썼던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고 끝에 달린 삼지창이 위용을 더한다. 마치 요즘 만든 듯 보관 상태가 좋은 이 투구는 언제 사용된 것일까? 세련된 장식이 돋보이는 이 투구에 담긴 비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어본다. 우와, 과연 어떤 군사가 썼던 걸까요? 첫 번째 제품 바로 이 투구입니다. 드물게 보는 거잖아요. 잘 못 봤죠? 이게 투구가요. 예. 상당히 머리가 크셨던 분이 쓴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 이거 휘청휘청거릴 것 같아요. 박희순 씨한테 맞을 것 같아요. 저한테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데. 그죠? 이걸 어떻게 썼을까? 오리엔께서 이 약한 분이 이걸 어떻게 들고 오실까? 지금 저 그게 궁금해합니다. 하긴 참 들고 오기도 힘들 정도인데 제가 무게를 한번 느껴볼게요. 아, 무겁습니다. 네. 상당히 무겁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따지자면 이 철모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철모. 철모죠? 철모죠? 예, 철모가 굉장히. 근데 요즘은 뭐 철모가 여러 가지 또 가볍게도 나오고 한데 예. 예전 그 어르신네들은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거운- 옛날 철모의 특징은 이거 삼지창. 예, 그걸로 이렇게 찔렀나 보죠.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걸로 찍은다면 어떤 식으로? 처음 헤딩으로, 보는 헤딩으로. 모양이거든요, 이게. 예. 예. 특이한 것이 새가 이게 차양이라고 하나요? 차양. 그러니까 디자인이 굉장히 이게 예뻐요. 그러니까 예. 일반 모자 같이. 네. 그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게 해서 있어요. 이것이 예. 무슨 햇빛을 가리는 역할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좀 우리가 흔히 투구하면 이거 생각 못 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좀 뭔가 특이한 것 같은데. 근데 더 특이한 거는 예. 지금 문양을 보면요. 예. 새가 두 마리가 있어요. 새가요? 어디? 이게 새거든요. 그게 새예요? 아, 이게 새? 뽀뽀하고 새. 있네요. 아, 새가 두 마리가 새라고 말씀을 듣고 마주보고 보니까 있어요. 예, 마주보고 있어요. 아, 이 두 마리가 뽀뽀하고 있는. 여기 눈이란 말이죠? 예. 요게 이제 불이고. 평화를 상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병아리 같은데요. 뭐 병아리로 봐도 무리는 없을 듯. 예. 아무튼 이런 투구 모양이 많이 있는지 우리 박재광 위원께 한번 여쭤보고 넘어갑시다. 일반적으로 이제 투구하면은 예. 모두 이제 조선시대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약간 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차양이 그냥 챙이라고 그러죠. 예. 햇빛가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차양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양주? 예, 차양주. 차양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그 국내는 이와 유사한 것이 6, 7점 정도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얇은 철판을 쭉 덧댔어요, 그죠? 네. 쭉 여기 덧대고 요 못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고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이건. 단단해 보이죠? 보기에도. 예. 상당히 단단해 보이죠? 근데 이거 어떻게 소장하게 되신 거예요? 아, 저희 아버지께서 예. 예.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으신 건데요. 예. 저희 할아버지는 한 40년 전쯤에 예. 진주에 계시는 어떤 예. 그 할아버지 친구분이 예. 이렇게 저희 할아버지한테 주셨다고. 선물하셨대요? 예, 선물하시고 할아버지도 그분이 뭐 서예 이런 거 좋아하셔서 서예품을 선물하시고 그냥 이렇게 다 껐네요, 쉽게 얘기해서. 예. 서예 작품하고 이 투구하고 네. 저도 바꾸고 싶은데요, 제 선물이랑. 감정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진주성에서 저기 됐다면 조선시대 예. 뭐 시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죠, 그죠? 언제 것인지. 시대를 알 수 없는 겁니까? 추정만 우리가 일단 우리끼리 추정만 근데 지금 진주성 이게요 근처에서. 조금 이렇게 손을 본 듯한 느낌. 어디를 손 봤어요? 여기가 다시 이렇게 땜질을 했는데. 예, 한 거. 여기 이거 지금 아닌가요? 땜지가 아니고 본드가 묻어 있는 거 같아요. 진품 명품에 나오기 위해서 예. 이렇게 본드를 붙여가지고 원래 이게 분리돼 있는데. 본드 붙였어요? 예, 이게 예. 한 10년 전쯤인 것 같은데요. 이게 예.
좀 흔들거리다가 예. 이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급하게 예. 아니 그래도 이 상식이 있으신 분이네. 용접 안 하기를 천만다행이네. 양희숙 의원님, 개인이 그러니까 소장하는 경우 보존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드를 붙인다거나 흑연을 발라둔다거나 이런 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가령 돌일 경우는요. 옛날에도 돌이 좋은 석재로 만든 뭐 화로라든지 담배함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거는요. 사포질을 해가지고 거기다 오칠을 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오랜 세월을 두고 마모하고 이런 거를 그 원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소재의 성분을 잘 알아가지고 그거에 이게 준하는 그 보존 가치를 잘 그것도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예. 아무튼 투구는 흔히 못 봤죠? 예, 우리가 맞아요. 드라마에서나 봤지. 네네. 저희 진품 명품에도 투구 같은 건 자주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투구 말고도 그러면 옛날에 투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전쟁터에 기백당당히 뛰어든 장수들에게 꼭 필요한 것, 바로 갑옷과 투구라고 할 수 있다. 이 갑주류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했는데 고대 한반도 남부에 자리 잡았던 가야, 화려한 철기 문화를 꽃피웠던 이곳에서 출토되는 군사유물이 가장 많다. 세로로 긴 수십 매의 철판을 이어붙인 형태의 투구는 실전용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정교하게 제작됐다. 투구와 더불어 사용했던 목가리개는 크기가 다른 철판을 못이나 가죽으로 연결해서 만들었는데 목 부분을 보함으로써 투구와 함께 안면부의 안전을 책임졌다. 고구려 안악삼호분 벽화 속에는 가야 병사들과 유사한 형태의 무장을 한 철갑 기병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고구려도 발달된 철갑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철제 무기로 무장한 철갑 기병은 당시 최정예 부대였으며 주변국에겐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순신 장군이 용명을 떨친 조선시대. 이때의 투구는 전통적으로 꼭대기에 삼지창을 달아 위험을 나타냈으며 조선 중기 이후에는 투구의 앞 뒷면에 용복문이나 당처문으로 장식해 실용성과 더불어 화려함까지 더했다. 이러한 투구는 위험이 도사리는 전쟁터에서 장수대의 몸을 지키는 것과 함께 위험의 상징으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아 그런데요.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다른 투를 조금 전에 저희가 네. 이제 방송 통해 봤습니다만 이 뒤에 이렇게 빛가래기인가 뭐 가래기가 있거든요. 아, 이게 장군들 보면 이렇게 예, 뒤에 뒤에. 붙어 있는 거. 근데요, 여기 보니까 이건 없네. 구멍은 없어요. 뚫려 있어요. 구멍은 이렇게 그러니까 있었던 자국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 씨가 얘기하는 게 이렇게 붙어 그렇죠. 있는 거. 그렇죠. 뒤에 그러니까 목하고 귀 가리는 거 가리는 그거. 거, 예. 그게 이건 없다. 없어요. 있었던 그거 건데. 어떻게 했어요? 저희 집에 올 때는 없었어요. 원래 그리고 없었어요? 원래 받으실 때부터 없었어요. 네. 그러면 또 우린 전문가께 박정희는 원래는 있었던 것이겠죠? 예,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투구하면은 예. 머리를 감싸주는 이제 예. 발부라고 하는 부분이 예.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장식에 해당되는 정계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목이라든가 후두부를 감싸주는 이제 목가리개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외에는 이제 아까 구멍이 이제 일정하게 뚫어져 있는 것처럼 얇은 이제 철판을 이제 긴 철판을 가지고서 연철을 해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목가리개 형태로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소실되고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투구가 나온 김에 옛날에 이런 투구를 쓰고 전투를 했던 장수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 장수 스튜디오에 모셔볼까요? 박수 보내면 나올 거예요. 예. 어서 오세요. 예. 한 바퀴 무대를 돌아서. 예. 장군, 이리 오시오. 이게 더 좋은데요, 이게 보니까? 이건 요즘 만든 거니까 좋은 거죠. 더 무거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쓰려면은 이건 안에 이런 게 있네. 근데 있을 거 이건 이것도 있었죠? 옛날에 있었겠죠. 네, 있었겠죠. 이런 게 있었겠죠. 머리를 보호해. 이거 그냥 쓰면은 딱딱해서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저 장군은 이것만 주고 가버리시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여기도 옛날에는 이거 만져보면 안 돼요? 이건 만져보세요. 이건 저 방송국 소품이에요. 오, 보기보다 무겁다니까. 보기보다- 이건 써봐도 됩니다. 이건 좀- 한번 써보실래요? 제가요? 네. 써보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저 우리 박예순 씨가 한번 써보시면 어때요? 제가 한번 써볼까요? 예.
무겁죠? 무거운데요, 이거? 네. 근데 이거 사극에 나오는 탤런트들이 힘드시겠네 이거. 머리가 커요. 꽉 맞는데요, 지금. 네. 야, 우리 윤봉달 씨가 저래서 아마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요? 예. 장군이 된 것 같아요, 제가요. 예. 근데 안 들리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거 좀 겨울에 착용한 것 같은데요? 더워요, 되게 머리가 지금. 많이 무겁습니까? 예, 무게가 한 7, 8kg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예. 그 이것도 지금 상당히 이게 이건 더 더 무겁습니다. 무거울 이게 것 더 같아요. 무겁습니다. 그것보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문양이 있는데요, 이렇게 장군 투구인데 이거는 문양이 없는 것 같아요. 좀 틀리나? 그러니까 이거 옆에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시대가 다른 건가요? 요거하고 비교하면 이건 상당히 세련될 거죠. 예, 예. 이건 물론 요즘만 재현을 한 거니까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건 그 새가 굉장히 근데 안 쓰는 나름대로 새라서. 조금 부시도 됐을 것이고, 네. 그죠? 근데요. 예.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이 투구가요. 예. 그 장군들 계급에 따라서 전 투구가 색깔이나 모양이 전 틀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떻게 달라지겠죠?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달라지겠죠? 예, 지위에 따라서 투구의 문양이라든가 그런 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투구는 일반 병이 쓰던 건 아니겠죠? 예, 당연히 병이 쓰던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장교나 아니면 장군들이 장군 있었겠죠.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보면은요 부식되고 막 이런 예. 것들이 많았죠. 이렇게 정말 이건 완품에 가깝지 상태가 않나요? 아주 좋죠? 아, 굉장히 좋은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네. 이 투구는 감정가는 매기지 않을게요. 감정가는. 좋아요. 좋아요. 감정가는 안 매기고 그 대신 네. 몇 년 됐는지 우리가 얘기 안 해봤죠. 예.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 건지를 써주세요. 더 어려워.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시대를 맞추시는 분께 인형도 하나 드리고 쌀을 한 가마씩 드릴게요. 곶감안으로 쌀 한 가마를 드릴 테니까. 근데 아무튼 이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주 옛날 것 같으면은 다 아마 부식이 돼가지고 그죠? 없어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 따스신 분은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삼국시대 박예순 씨는 예. 저는 고려시. 고려시대. 예. 그럼 서른도 씨부터 설명 들어볼게요. 삼국시대? 예. 뭘 보고 삼국시대라고 지금? 우선 예. 연대로도 보여주고요. 예. 또 투구가 그렇게 뭐 시대적으로 보면은 예. 투구를 썼던데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때 정도. 하긴 디자인을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만일 이게 조선시대 거라고 생각하면 더 옛날 것 같죠, 그죠? 예, 그런 느낌은 있어요. 네. 아주 옛날 것 같은 느낌은. 그래서 삼국시대. 그 삼국시대 중에서도 뭐 고려, 신라, 신라 쪽. 고구려, 백제, 신라 하면 어느 쪽? 신라 쪽 같아요? 쪽이겠죠. 신라 쪽 같다. 예. 정덕희 교수는 저는 고구려 쪽으로 봤거든요. 고구려 쪽으로? 네, 고구려 쪽이 그 새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옛날 오. 그 고구려 벽화 같은 데 보면은 예. 뭐 삼조고라든가 왜 이렇게 발 많이 달린 예. 그런 새의 문양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이전에 저것이 변형이 돼서 그런 건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그냥 고구려 같아요. 근데 아무튼 삼국시대 저도 그 디자인으로 봐서는 뭔가 삼국시대 같은 느낌은 있는데 하나 의구심 가는 것은 삼국시대 때 게 어떻게 지금까지 이게 이렇게 남아 있을까? 쇠인데 금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금은 부식이 안 되니까 쇠가 어떻게 남아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언제나 예외는 있으니까요. 박예순 씨 고려시대. 저는 고려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삼국시대라고 저도 생각은 해봤었는데 예. 또 힌트를 주신 게 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예. 근데 진주에서 서로 주고받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혹시 진주성 전투 때 누가 이렇게 벗어놓고 간 게 아닌가. 말 땅에 묻혀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냥 그 중간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고려시대 정도. 조선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의뢰는 어느 시대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조선시대. 조선시대. 네, 그냥 의뢰는 조선시대. 저 그냥 진주에서 왔다고 하니까. 예. 이제 맞추시는 분께는 쌀 한 가마를 드리고. 근데 두 분이 같이 썼는 만일 두 분이 맞추면 쌀을. 제가 그 또 정 교수님도 여자분이니까 제가 예. 알았어요. 예. 네, 그럼 박지강 의원님께 정답을 여쭤보겠습니다. 정답이 있습니까 일단? 예, 아 있습니까? 예. 어느 시대예요? 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일단 인형 하나씩 드리고 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른도 씨가 정덕희 교수께 양보하는 근데 걸로. 저도 예. 할 말 있는데 뭐 저도 안 가져가고 어디 쓰세요. 아 그러면 불의오시고 어디 좋아요. 네. 의사만 밝혀주시면 네. 저희는 불우요색에 보내드릴 아, 수가 예,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아 예, 그러실래요? 예. 예, 그게 감사합니다.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투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재광 위원님. 이 투구는 이제 삼국시대에 나와 있는 아주 당시에 이제 제사 기술로 측면으로 볼 때는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와 어떤 일본의 어떤 당시대의 어떤 그런 투구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어떤 장식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대의 어떤 갑주 발달사를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아까 저희가 그 삼국시대 중에서요. 그 어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인가 좀 알고 고구려 싶어요. 신라 지금 때문에 현재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장판주라든가 그런 형태의 주로 이제 투구들이 나오고 주로 이제 가야 쪽에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유물 중에 밝혀진 것이 가야 쪽 유물이 2점 정도가 있기 때문에 가야나 신라 쪽에서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야, 정말 삼국시대 투구 진짜 귀한 투구인데 오늘 공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TV쇼 진품명품 다음 의뢰품은 아주 정성 들여서 한자 한자 쓴 옛날 책 한 권입니다. 진품 명품을 찾아온 고서 한 권. 송사제 신정묘기란 제목이 눈길을 끌고 어떤 내용을 담은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고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적어내려간 글씨에서 한글의 소중함이 가득 느껴지는 이 고서. 과연 현대 국어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풀어본다. 자, 이 책이 의뢰품인데 우리가 보통 책하면 목판이든 이렇게 다 찍어낸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이제 곧 보시겠지만은 한자 한자 다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성이 막 참 말도 못하는 한자 한자 너무너무 잘 쓴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송사제 읽어주세요. 신정묘기. 사제 신정묘기. 뜻 아시는 분? 넘어갈게요. 예, 저도 그냥 뜻은 뜻 아세요? 아, 의뢰인도 그냥 넘어갑니다. 예. 우리는 모르면 넘어가 버립시다 그냥. 예. 근데 앞에 예. 송사가 나오네요. 송사. 어쨌든 송사. 예. 재판이 붙은 모양인데 송사. 여기도 송사란 말이 있네. 송사제 신정묘기 이렇게 나오네요. 아니 그리고 글씨를 이제 이게 다 한자 한자 손으로 잘 인쇄한 썼네요. 것처럼 어찌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아, 참. 진짜 깨끗하게 썼죠? 여자가 썼어요. 여자가 썼어요? 글씨체가 이쁘네요. 뭐 어떤 근거로 여자가 쓴 거예요? 지금? 너무 이쁘잖아요. 글씨체가. 남자는 이쁘게 못 씁니까 그러면? 힘이 있죠. 여자는 이렇게 감성적이고. 밑에 그죠? 글씨가 들어있잖아요. 서상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서상궁 아닌가? 맞아요. 아 여기 서상궁, 예. 서상궁. 상궁. 서상궁. 근데 서상궁이란 건 지금 뭘 써서 붙였는데 이렇게? 그게 이제 이거 붙여놨어요 지금. 나오실 때 호를 그렇게 누가 붙인 것 아 같은데. 그러면 이게 호가 아니고 아 궁 중에 상궁. 상궁이 있어. 한글로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 좀 파악해 주세요. 한글인데. 선묘도 임진 외란의 임진왜란 때 예. 예? 야동으로와 명. 우리가 한글도 얘기- 이게 지금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김영복 의원님, 근데 이게 뭘 쓴 책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소설인데요. 이 예. 책은 천회록이라 해서 어휘야담보다는 조금 늦게 써진 건데요. 예. 아주 유명한 수천 인방이라고 하는 숙종 때 분이 쓰신 거예요. 그 숙종 전이죠. 인조 때에서 숙종 사이에 있던 분이신데 그분이 지은 책 중에서 62편이에요. 그 내용이 62편 중에서 13편을 뽑아가지고 한글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쓴 사람이 아까 서상궁이라고 나왔지만 예전에 궁중에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 예. 궁체가 발달하면서 예. 서사상궁이라는 게 있어요. 글씨만 전문으로 쓰는 상궁이 있습니다. 아, 그게 이 서상궁이 서씨가 아니고 글서자. 아니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서씨일 겁니다. 그런데 네. 글씨를 쓰는 상궁이 쓴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때 빨간 딱지로 붙였고 궁중에서 보던 책이죠. 상궁이 써가지고
왕후나 아니면 공주나 이런 분들이 상궁이나 이런 사람들이 돌려가서 보던 책. 자, 이게 그러니까 천예록에서 네. 발췌해가지고 몇 작품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천예록이에요. 이게 진짜 천예록. 여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이 책이고 이건 그러니까 봐도 아예 뭐 이것도 다 손으로 썼네요. 예. 그죠? 야, 이것도 이걸 아주 어느 분이 쓰신? 아까 그 임방? 임방이란 분이 쓰셨다 그랬죠? 예, 예. 임방. 인방이라고 쓴 친필본은 전해지지 않고 예. 그것이 전사된 거 이제 후에 다른 사람이 쓴 거만. 아, 그러니까 임방의 친필은 아니고 그 뒤에 일일이 써가지고. 그분하고 이 저 번역한 서상궁하고 시대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시대 차이가 약 100년 정도 되죠. 예. 벌써 책이 있지. 자,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천예록이에요. 한자로 된 천예록. 이 한자로 된 천예록을 그 당시에 번역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니까 아예 이해가 안 되는 이것이고 네. 우리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한 게 지금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현대판 이 천예록인데 제가 한 권만 사왔어요. 한 권만. 그래서 이 한 분께만 드릴 수 있어서 가위바위보를 해야 하나요? 가위바위보보다는 저희 진품명품답게 네. 이 천예록에 있는 한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냥인이 나오죠, 그죠? 네. 냥인이 여기 냥인이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예. 등잔 아래 보니 냥인이 흡연이 같아야 호발도 다람이 엄난디라까지. 어머. 그러니까 현대어로 해석을 해서 가장 해석이 잘 된 분께 이 책을 그냥 드릴게요. 이 책도 드리고 인형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했어. 자, 나름대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예, 자, 서른도 씨부터. 예. 등잔 아래 보니 예. 어떤 손님이 예. 담배를 예.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 이런 걸 아마 그러게 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흡연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예. 정덕희 교수는 교수님은 조금 그 채통과도 관계가 있는.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하시고 박희순 씨가 마음 편하게. 네. 마음 편하게. 저는 마음 편하진 않습니다. 예, 마음 편하진 않고 예. 등잔 아래 보니까 예. 손님께서 이렇게 담배를 끄셨는데 예. 발로 끄신 것 같은데요? 예. 발로 꺼가지고 이거를 예. 나름대로 재밌게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끈 게 아니라 예. 발로 이렇게 비벼서 끄. 아, 발로 끄지 않았나. 비볐겠다. 예. 예. 정덕희 교수님. 어차피 정확하게는 아니, 이게 뭐 힘들 등잔 거예요. 아래 보니요. 예. 여기 놓고. 등잔 아래 보니? 등잔 아래 보니 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등잔 아래 보니. 예, 등잔 아래 보니. 담배 연기에 예. 흐려져서 예. 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예. 자, 세 분의 해석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박예순 씨는 그러니까 담배를 발로 부볐겠다. 발로 껐다. 정답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정덕희 교수는 뭐라 그랬죠? 저 등불 아래 등잔 아래서 보니 담배 연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어리 보였어. 어리어리 눈도 맵고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리어리 보였다. 어리어리 보였다. 어리어리 보였다. 서른도 씨는 저는 이제 낯선 사람이 예. 등잔 아래 담배를 피우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해석이 여기 있거든요. 요 부분 해석이. 어머나. 등불 아래에서 살펴보니 아내들이 조금의 차이도 없이 똑같았다. 아내가 어디 나와요? 예? 아내가 어디 양이. 나와요? 양이.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흡연이 뭔가 도대체 흡연. 여러분의 해석 가운데 흡연이 아주 히트해요 지금. 이걸 막 담배 뭐 발로 끄고 지금 뭐. 우리나라의 한문의 부사인데요. 아주 혹사한 거, 아주 비슷한 걸 흡연이라고 합니다. 세 분께 그 반성을 촉구하면서 이 천예록 이 책은 의뢰인께 아니,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구경만. 아니 그냥 한 번만 좀 만져보고 싶어요. 의뢰인께 드리는 걸로 할게요. 예, 정답자가 없기 때문에 잘 읽어보세요. 왜 이걸 의뢰인께 드리는가 하면 이걸 보시면 이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궁금한 게 이 서상궁이나 이 부분하고 네. 이 도장. 네. 그럼 도장이 국회 도서관이 있잖아요. 네. 이 뜻이 그럼 이게 왕궁 도서관? 무슨 그런 도장인가? 책 대여점 아닌가요? 책대요. 그 당시에? 네. 그거 한번 궁 안에서, 예. 김원묵 의원님. 그럼 요 서상궁이라고 붙여놓은 거 하고 서상궁은 글씨를 쓴 상궁의 이름인 것 같고요. 본인이 쓴 것 같아요. 또. 아니요, 그 당시에 딴 사람이 써서 또 붙인 붙인 거 거죠. 같고. 예, 그럼 이제 그 양반 거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예. 한 것 같고요. 드뭅니다 그런 거는. 예. 그리고 거기 도장은 지금 이 책을 소장하고 있는 분이 찍은 거예요.
아, 지금 소장하신 분이 우리는 무조건 이런 것만 찍히면 옛날 것 같아요. 이 누가 찍었어요, 지금? 남편 도장이에요? 아니, 남편이 이런 도장 갖고 계세요? 아, 제가 볼 때는 예. 또 이 분위기에 걸맞게 예. 또 작업을 하셨겠죠. 예.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서 소장하셔야 된 거예요, 이 책을? 저희 남편께서는 이제 예. 서예인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글귀를 많이 수집해서 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예. 또 이런 걸 워낙 좋아하시라서 소장을 좀 많이 여러 각체에서 갖고 계십니다. 천예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야담집 중 하나인데 야담이라 하면 정사와 대응하는 외사. 다시 말해 사관이 아닌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민간에 떠드는 이야기들을 말한다. 한국 최초의 야담집은 바로 어우야담이다. 이는 조선 중기의 문인 유몽인이 말년유배지에서 엮은 책으로 왕실 귀인에서 상인, 천민, 기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간의 삶과 꿈, 귀신, 풍속, 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이 책은 한국 최초의 야담집이라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 조선 후기 유명한 또 하나의 야담집으로는 청구야담이 있다. 작자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1700년대에서 1800년대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특히 사회신분의 변화, 지배층 내부의 부패와 모순 등 당시의 정치 풍조가 강하게 담겨 있는데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바로 어사 방문수에 관한 내용이다. 사회상을 강하게 반영하는 야담집은 입에서 입으로, 그래서 글로 계속해서 전해졌는데 이러한 야담집은 당시 사회상이나 언어, 풍속, 관습을 연구하는 데 좋은 사료가 되고 있다. 쭉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도 이렇게 미려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자보다 더 멋있잖아요. 네. 그럼요. 너무 아름다워. 반듯반듯하게 정말 아름답게 썼는데 인쇄된 것 같아요. 그냥. 인쇄 같죠, 그죠? 예. 우리 그 글씨, 우리 한글이요. 예. IT 시대에 가장 맞는 글씨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IT 시대.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갔다는 그리고 거죠. 이 필체를 보니까 예. 이 글을 쓰신 분의 그 성품이나 성품이. 그 예. 인품이 그대로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셔서 이 책의 추정가. 이 책의 추정가예요? 추정가. 예, 이 책의 추정가를 써주시면 됩니다. 일일이 아마 손으로 써가지고 당시 궁에 계신 높은 분들이 아마 읽으신 것 같아요. 정덕희 교수가 먼저 쓰였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책으로서는 비싼 거 저도 생각했는데요. 예. 보존 상태가 너무너무 지금 금방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1,000만 원. 그 다음에 35만 원이에요? 어머. 350만 원. 350만 원. 예. 350만 원. 제가 서른도 씨 같아요. 예. 왜 350만 원인지. 저는 일단 번역판이고요. 예. 일단 횟수로 한 300년, 200년 가량 되니까 100년에 100만 원 쳐서 300만 원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플러스 알파까지. 예. 예. 알겠습니다. 서른도 씨. 저는 답을 다시 적고 싶습니다. 어떻게? 왜 하필 350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바꾸세요. 네, 다시 좀 쓰겠습니다. 예. 정답이면 같을 수가 있는 같은 정답. 제가 또 올리실 겁니까? 낮추실 겁니까? 그건 제 마음이죠. 예. 그럼 편하게. 예. 나도 다시 쓸래. 다시 하실래요? 그거 다 고쳐요. 고치고 싶으신 분은. 예. 가만히 있어. 다 비싼가 봐, 고치셔도 너무. 괜찮습니다. 예, 다 고치세요. 너무 비싼가 봐. 서른도 씨는 550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 자, 어떡하면. 550에 대한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뭐 어떤 역사적인 가치로 저는 따지고 싶고요. 예. 또 뭐 글을 쓴 분이 뭐 워낙 유명하다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저는 또 뭐 내용이 어떤 뭐 국가를 위한 뭐 특이한 이런 내용도 아니고 그냥 소설책이니까. 소설책이기 때문에 예. 그냥 또 연대적인 아마 저는 가격이 이 정도 가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덕 교수는 어떻게 깎아도 반으로 깎아버리는 거예요. 또 깎았어요? 500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아니 왜 반으로 내려갔어요? 500. 좀 비싸게 주고 싶은데. 책은- 눈치가 뭔가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닌 것 예,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눈치가 빠르면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거든요. 예. 그럼 눈치를 잘 했는지 아무튼 500으로 내려갔고 박일순 씨는 예, 저도 역시 500. 두 분 중에 한 분이랑 같은 배를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삼국 시대도 제가 혼자 이렇게 고려 시대 써가지고 틀고 해가지고요.
인형이라도 하나 이렇게 세워놔야지 이렇게 체면이 차릴 것 같아요. 예. 오늘 참 묘한 출연자들. 자, 아무튼 500, 500, 550 뭐 비슷한 그런 추정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속마음은 어떤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50만 원. 우리말로 그러니까 그 당시 궁중에서 쓰던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일일이 상공이 이렇게 쓴 책입니다. 이 책도 그러니까 천예록입니다. 예. 최종 감정가를 확인하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그리고 도장이 하나 찍혀야 돼. 그 도장은 의뢰인의 남편이 그냥 찍은 겁니다. 예. 자, 감정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만 원 통과하고, 오! 1,000만 원! 1,000만 원! 정덕기 교수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드리고 싶은데요. 예. 또 이거 또 승부의 세계는 또 내가 상부의 눈이 어두워서 또 드리지 못해요. 아무튼 참 재밌는 현상이 나오는데 책으로 1,000만 원 같으면은 상당히 높은 가격이거든요. 예. 그래도 한 번 맞췄잖아요. 자, 그러면 김영복 의원님,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료로 상당히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아까 그 얘기를 제가 안 했는데 예. 사실은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내용보다는 글씨를 제가 높게 평가했습니다. 예. 근데 이건 정자체 중에서 아주 좋은 글씨고 궁중에서 썼던 글씨고 궁중에 서사상궁이 써가지고 황후나 아니면 공주나 상궁들이 보던 책이고 종이도 좋고 상태도 좋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책은 지금 시세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밖에 안 하지만 저 개인적이라면 몇 배의 가치를 두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한글 글씨 중에서는 아주 1800년도의 궁체의 대표적인 글씨 중에 하나입니다. 예. 남편의 눈이 보배입니다. 예. 귀한 자료 고맙습니다. 자, TV쇼 진품명품 이번엔 출장 감정 떠나시겠습니다. 유독 고민설품에 애정이 많은 서울시 강남 고민 덕분에 4명의 감정위원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는데요. 자, 출장 감정 서울시 강남구 편 두 번째 이야기 시작이요. 팔도 지어라는 작은 책. 그 속에는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구조가 특이한 이 책의 정체는 뭐예요? 자, 오늘 갖고 나온 물건 이거 어떻게 소장하게 된 건가요? 아버님께서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으신 건데요. 제가 갖고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 뭔데요? 지도인 것 같더라고요. 뭘 보고 지도란? 뭐 써놨으면 지도라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대동지여. 대자가 어디 있습니까? 팔자 아닙니까? 팔도. 아니 누가 보면은 본인의 물건이 아닌 줄 알겠어요. 아니 착각했죠 이게. 그래 막 꼭 보면 훔쳐온 물건 같잖아요. 이 경상도 나오네요. 네, 선산 성주협회가 김천이 기컴산이 나오고 지금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요즘 지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감정가 알아봅니다. 하나, 둘, 셋. 최종 감정가 350만 원. 소매에 넣고 다니는 책이다 이래서 수진본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때 관리를 하는 분들은 이런 지도를 하나씩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자기가 그 어떤 지방을 갈 때도 쓰이기도 하고 여기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 거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대는 1800년도 전후에서 1800년도 초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가 보통 13장으로 보통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는 11장이 되어 있습니다. 팔도에다가 중국 지도에다가 천화도 거기에다가 이제 일본 지도 이렇게 11개가 되어 있는데 이 지도는 하여간 관리용으로 이제 그 관리들이 가지고 다녔던 책으로 보여지고 지도도 굉장히 깨끗하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대나무 무늬의 백자 필통. 굽도 깨끗하고 보관 상태도 좋은데 혹시 근대에 만들어진 가짜? 어떻게 소장하게 된 건가요? 20년 전에 작고하신 아버님이 주신 겁니다. 어떤 분이었습니까? 할아버님과 아버님은? 아버지가 백사 이항복 11대셨어요. 그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아버님은 독립운동도 하셨고요. 독립운동을 하셨고.
기자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독립운동가의 또 후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 그 말이죠. 한일 관계 뭐 여러 걸 비춰볼 때 요즘 또 이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더욱더 훌륭해 보이고 그 독립운동가의 또 후손이 이렇게 훌륭한 물건을 갖고 나와서 저도 존경스럽습니다. 아버님이 또 훌륭하신 분이었군요. 자, 그러면은 감정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최종 감정가 200만 원. 이게 만약에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 같으면은 가격이 거의 억대가 이렇게 넘어갈 정도로 아주 귀한 그러한 그 필통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연대가 짧기 때문에 유약 부분이 상당히 딱딱해 보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거는 상당히 그 유약이 부드럽죠. 특히 이 청화가, 이 코발트가 이렇게 검은색이 안 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청화만 봐도 대부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 같으면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이나 거의 같이 만드는데 이거는 그 거의 재현하다시피 행겨돼서 아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낮게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단아한 여인들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경대. 서랍으로 실용성을 더한 이 경대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거 경대인데 어떻게 소장하게 된 건가요? 친정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거야. 거울 딸도 보고 저도 보려고 친정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남편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저도 예뻐지려고요. 맞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선 누가 제일 예쁘니? 네, 주인입니다. 혹시 모두가 미인으로 보이는 마술 경대일까요? 가르쳐줘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긴 개그맨이니? 김종국입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글쎄요, 믿기 어려운데요. 아마 요즘 집에서 이런 물건 하나씩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경대는 값어치가 어느 정도 좀 궁금하시죠? 오늘 그 진실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최종 감정가 20만 원. 이런 형태가 이제 화류로 된 중국에서 들어온 나무로 된 그런 경대가 있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그 가링이라 그래가지고 화류 같은 나무로 된 그런 그 경대도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나왕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저기 괴목 같은 건데 결이 좀 거칠게 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작해서 이걸 만든다 그래도 아마 한 4-50만 원은 좋게 걸리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이제 우리 조선 시대의 어떤 전형적인 경대가 아니고 일제 강점기 시대에 만들어서 썼던 경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고추밭에 앉아있는 고양이 한 마리. 특이한 설정에 오래된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어떻게 구입하게 됐다고요? 그 경주에 가가지고 1971년도에 경주에 가가지고 친구하고 이제 이 고물상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리 보다가 보니까 이런 그림 그냥 두루마리로 이렇게 두 장이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 이제 샀어요. 고양이도 있고 이게 보기 내 눈에 보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까지 나온 것도 이 혹시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그 그림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혹시 아무 뭐 표시가 없으니까. 근데 어르신 저 있잖아요. 저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고양이가 왜 고추밭에 가 있을까요? 모르지. 암놈 고양이입니까? 모르겠어요. 암놈인 것 같구만요. 고양이가 고추밭에 간 사연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채널 고정. 하나, 둘, 셋. 최종 감정가 150만 원.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전혀 뜻밖이라고 생각되시죠? 근데 고양이를 한자로 표기하면은 고양이 묘자가 됩니다. 근데 고양이 묘자고 그 늙은이 모자가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는 늙은이 모자하고 고양이 묘자하고가 발음이 꼭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는 늙은이를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양이를 늙은이하고 사내 아이하고 연결시키 보면은 늙어서 많은 사내 자손을 거느리고 아주 그 평안하게 살기를 갈망하는 그런 뜻에서 이 그림을 그려진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까지 수없는 민화를 보았습니다마는 고추밭에 고양이가 나타난 이런 그림은 제가 본 일이 거의 없다시피 희귀하기 때문에 조그만하고 별 보잘것없는 그림입니다마는 150만 원을 제청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양이가 고추밭에 고추 따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 노인 어르신이 집안의 자식 남자애들이 풍성하게 좀 태어나라 그런 그림이랍니다. 이게 의미가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진품 가품도 가려보고 좋은 고미술품도 만나볼 수 있었던 시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애정을 먹고 사는 출장 감정 다음 주에도 여러분을 찾아 떠납니다. 네, TV쇼 진품명품 오늘의 마지막 의뢰품은 그 유명한 남농 허건 선생의 산소화입니다. 편안함이 느껴지는 산소화 한 점. 옅고 은은한 먹빛을 품은 그림에서 가을 정취가 물씬 묻어나고 평화로운 자연과 사람의 모습, 유연한 작가의 필력이 느껴지는데 한국 화단의 거장 남농 허건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이 그림. 볼수록 차분함이 느껴지는 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자. 자, 남농 허건 선생께서 그리신 걸로 추정되는 산수화인데 편안해지시죠? 그 네. 편안한 느낌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마음인지 이 그림을 대하니까.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가을 풍경? 네, 가을. 가을 같아요. 가을 같아요? 네. 저는 이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오는 이 여기 정말 배가 여기 있어요. 예. 지금 여기 배가 있고 여기 이분은 뭐 하고 있는 이분은 거예요? 지금 그 낚시를 하고 있는 뭔가 들고 있어요 지금. 어부, 예, 어부. 낚싯대 같으면 이게 낚싯대 물이 잠겨 버렸는데요? 그거는 이제 오래돼 가지고 지워진 것 같습니다. 한 명이 이렇게 빠지신 게 아닐까요? 건지려고. 박예순 씨는 어떤 느낌이야? 이 그림을 이렇게 보는 진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좀 여름은 아닌 것 같고요. 음. 참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요, 진짜. 가을. 근데 무슨 근거로 다들 지금 가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색이 약간 저기 추색이에요, 그러니까? 추색이 느낌이? 네. 하긴 여기 보니까 추자가 있어요, 여기. 여기 추강. 그죠? 그러면 요 화제를 알면은 우리가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김영복 위원께 화제를 여쭤봅니다. 거기 위에 내자는 추강 규범이에요. 예. 가을에 돌아가는 배고, 예. 그다음에 시가 이제 대련으로 두 수가 있습니다. 예. 추성부진 소소엽, 석경무다 담담산. 번역을 하면 가을에 하염없이 지는 쓸쓸한 낙엽 소리, 석양에 보기 드문 담백한 산. 뭐 그런 뜻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요. 예. 이렇게 붓이 많이 간 그림. 아, 기법이? 예. 기법이? 예. 아, 붓을 여러 번 이렇게. 예, 그러니까 잔붓으로. 예. 그러니까 큰 붓으로 확 그린 게 아니고요. 예. 잔붓으로 여러 번 그린 느낌. 그러니까 잔 손질을 여러 번 했다. 정이 많이 들어갔고. 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여기 초가삼간이 보이거든요. 어디요? 어디 있어요? 여기 초가삼간이 여러 채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있는. 아, 여기. 네. 아, 그래서 여기 있네. 더 이게 참 그 가을의 어떤 그 느낌을 주네요. 예리한 통찰력. 예. 아, 서른도 씨가 항상 그 낙관 담당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도장 한번 봐야지 그럼. 예. 남농 선생 도장 같습니까? 하도 오래돼서 뭐 다 지워졌네요. 예, 좀 연하게 그죠? 예.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맞추시는 분께는 인형 하나. 문제가 이렇게 자주 나와요? 다음 중 네. 남종화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객관적 사실을 중시한다. 2번 수묵 위주의 그림을 그린다. 3번 작가의 내면을 중시한다. 4번 중국 당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남종화의 특징이 아닌 것은 4번. 4번 중국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그 이거 저기 아주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4번. 틀린 거잖아요. 예, 아닌 걸 아닌 고르는 거죠? 예. 3번. 박예순 씨는 3번. 내면의 객관식 문제니까 작가의 내면을 중시하는 그냥 네. 3번. 네. 3번을 택하셨고 정덕희 교수님은 뭐 줘요? 정덕희 교수님께서는 몇 번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 주는 거 있어요? 아, 인형 하나 드립니다. 아, 예. 인형. 예. 1번. 1번 객관적 사실을 중시한다. 예. 자, 저 진동원 의원님 정답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몇 번이 정답이에요? 1번입니다. 1번. 와! 객관적 사실 중시.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저도 문제를 출제해놓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객관적 사실 중시한 건 남정화의 특징이 아니란 얘기죠. 예, 남정화의 특징이라는 것은 예. 여기서 말하는 수목 위조의 그림이 아주 정확하게 맞는 말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작가의 내면 세계를 표출하는 것이 남정화의 또 특징이죠. 예. 그리고 당나라의 왕유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당나라도 맞는 거죠. 예. 그런데 객관적인 그 사실적으로 그린 것은 남정화의 특징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남농 하면 워낙 유명한 분 아니에요? 그럼 남농 선생이 어떤 분이시고 또 남농 선생의 화풍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화단의 거장 남농 허건. 그는 전통 남정화의 맥을 이어온 근대 미술사의 산증인이다. 추사 김정희의 제자였던 조부 소치허련과 부친인 미산 허영의 대를 이어 화가로서의 생애를 시작한 남농은 초기 전통 화풍의 고전적 규범을 따른 작품을 선보인다. 이후 일본 화단의 영향을 받아 채색을 과감히 수용한 남농은 보다 독창적인 회화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한다. 섬세하고 치밀한 표현은 물론 자연주의적 산수미를 엿볼 수 있는 그의 작품은 남농 특유의 부드러운 화법이 나타난다. 50년대 이후 남농은 실경산수를 바탕으로 그만의 독특한 화풍을 형성하는데 특히 경쾌한 필치의 소나무 작품을 많이 남겼다. 다양하고 호방한 운필로 생동감을 잘 표현한 남농의 소나무 그림은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을 만큼 세련된 묘사가 돋보인다. 남농은 단묵, 담채의 온화한 색감을 화폭에 담아 보다 향토적인 정서에서 한국의 미를 창조하고자 했다. 또한 유난히 그림을 많이 그린 남농은 많은 수작을 남겨 후대 한국 남정화의 보급과 발전에 기여했다. 평생을 붓한자루로 한국 화단을 빛낸 남농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화가가 아니었을까. 아, 그죠. 할아버지가 소치고요. 네. 그리고 아버님이 미산이시고 대대로 그렇죠. 그림을 그러니까 그림 그리시거든요. 그리는 집안이죠. 네. 소치가 허련, 미산이 허형, 남농이 허건. 다 외자. 집안이 다 외자로 이렇게 쭉.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남농 자제분들까지 외자를 쓰죠.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외자로 쭉 예, 그렇습니다. 이어오고 있다는 말씀. 또 하나 궁금한 것은요. 여기 남농이라고 있죠. 네. 외사라고 여기 또 다른 글이 하나 있는데 남농 외사.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네, 네. 저는 남농에 네. 대해서는 조금요. 아세요? 아, 그럼 외사. 다른 건 하나도 모르는데. 아, 외사가 뭐예요, 그러면? 60대? 예. 60대는 외사를 썼다가요. 그 이후로 그 이후로는 남농으로만 썼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추사 선생의 완당이라는 호가 있듯이. 예. 그러니까 좀 젊었을 때는 외사란 걸 썼어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모르는데. 남농 선생 제가 책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예. 보니까 상당히 그 이름이 여러 번 바뀐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호가, 예. 아, 그러면 한번 진동환님께 여쭤보죠, 뭐. 외사라는 호를 썼습니까? 호가 아니고요. 예. 외사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말입니다. 그 남농 외사라는 것은 예. 원래 남농 선생은 아주 젊었을 때는 남농이라는 두 자를 쓰셨죠. 예. 호를. 예. 그러다가 50대 후반까지는 남농 외사라고 쓴 것이 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60이 넘어서부터는 그 남농이라는 그 두 자로 돌아가죠. 외사에는 그림이 조금 그 세필로 상당히 정성을 많이 기울였고, 그리고 그 외사를 뗀 이후로는 그 필이 아주 쾌쾌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아주 그림을 보고 있느라면은 그 힘이 넘쳐나는 그런 필체를 이제 많이 구사를 하십니다. 그래도 말년에 오셔서는 그게 너무 지나쳐서 그 성의 없는 이런 그림으로 좀 빠지는 이런 경향으로 보이고 있죠. 예. 자, 들어가셔서 각자 추정가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작품에는 남농 외사라고 쓰여져 있고, 참고로 남농 외사라는 이 외사란 말을 쓴 것은 60세
초반 정도까지는 이걸 쓰셨는데 이때 작품은 많이 없다는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작품값이 생각보다는 높을 수가 있다는, 그죠? 의리도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근데 어떻게 소장하신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물려 받으셨어요? 예. 그 부모님은? 할아버지 쪽부터 할아버지 가지고, 쪽부터? 가지고 계시다가 아버님이 또 가지고 계시다가. 그럼 할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건 그거는 잘 모르고요. 모르시고 그때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예. 아버지에서 따님께로. 예. 따님은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저도 뭐 앞으로. 이제 또 자손에게 예. 이제 물려주실 좋은 작품인데. 자, 다 쓰신 분은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썼어요? 2,500만 원. 2,500만 원. 예. 배경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흔하지 않은 작품이고요. 그때는 또 굉장히 저 작품은 또 다른 작품에 비해서 좀 정성 들여서 그때 뭐 그리신 거라고 해서요. 좀 많이 썼습니다. 가격을 좀. 그래서 네. 2,500. 네, 정덕희 교수는 2,000만 원? 예, 1,000만 원을 쓸까 하다요. 정답이 2번 1,000만 원은 안 나올 것 같아서. 희한한 근거가 다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남동 선생님. 교수님 문제 한번 시험에 출제한 문제는 다시 안 내시겠네요, 그죠? 그것도 머리 쓰죠. 예. 아니, 아까 그 약간의 힌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남농 외사 쓰실 때는 별로 작품이 많지 않았다는 거 하고 남농 작품에도 고가는 있다. 예. 그래서 뭐 1,000만 원 쓰려고 하다가요. 2,000만 원. 예. 2,000만 원. 참고로 저한테 그 남동 선생님의 소나무 그림이 하나 있는데 102만 원 감정가 나왔습니다. 서른도시 750. 예, 제가 그동안에 이 진품명품을 출연하면서 그 남농 선생님의 그림을 많이 접했습니다. 예.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고가의 금액은 나오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저도 오늘 1,000만 원 가량 쓰려다가 한 250 정도를 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럼 의뢰인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00만 원을 쓰셨습니다. 왜 300 정도 쓰셨습니까? 저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잘 몰라서, 예. 그냥 몰라서 300을 쓰셨습니다. 자, 아무튼 남동 선생의 산소한데 남동하면 너무나 유명한 분이고 일단 저희가 지금 의심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냥 진품이라는 전제하로 지금 얘기를 쭉 진행을 했습니다. 남농 선생의 작품으로 추정이 되고 남농 외사라고 쓰여져 있는 걸로 봐서 남농 선생이 진짜 그야말로 필에 물이 올랐을 때 그때 그리신 걸로 추정이 되는 작품인데 최종 감정가를 확인하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남농 선생의 그림 감정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100단위 통과하고 1000단위 통과하고 남농 선생은 작품이 좀 많은 걸로 유명하죠. 350만 원. 자, 감정가 350만 원 나와서 서른도시가 750 가장 근접하셨습니다. 350만 원은 진동환 의원님 생각보다는 좀 낮은 가격이네요. 왜 그렇죠? 남농 선생님 작품이 숫자가 너무 많은 것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값이 많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작품은 상당히 잘 그린 시기에 그린 작품입니다만은 그 보관을 잘 못해서 상당히 그 상태가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높이 책정을 못한 거죠. 근데 미술품은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그 미의 아름다움을 상실하면 큰 값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할 적에 정말 정성껏 조심스럽게 보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상당히 보관을 좀 잘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표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정성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시 살아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관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신경 더 쓰실 필요가 있겠네요, 보관에. 고맙습니다. 품격이 높은 글과 그림의 첫머리 혹은 말미에 찍힌 도장. 쉽게 낙관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비들에게 인격과도 같은 인장들이 그 글과 그림의 가치를 대신하고 있다.
사방한치에 나타낼 수 있는 예술의 극치라는 인장. 그 의미는 무엇일까? 다양한 인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전시회를 찾았다. 국립고궁박물관의 조선 왕실의 인장전. 이곳에서 만난 인장은 재료와 형태에 따라서 1000가지 표정을 가지고 있다. 옥, 돌, 나무로 만든 다양한 인장은 때로는 글로, 때로는 그림으로 주인의 인격을 대변하고 있다. 그 당시의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각 자신의 이름을 적어서 그 본인을 증명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자가 갖고 있었던, 사용자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향하는 바가 그대로 문구에 드러나 있는 그런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헌정의 호, 원언을 담은 인장을 비롯해 왕의 10,000가지도 넘는 업무 중 잠시 쉬는 겨를이라는 만기 여과와 같이 뜻을 담은 인장. 지상 최고의 권위자라는 뜻의 극자와 2마리 용이 함께 새겨진 정조의 인장 등은 학술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예술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예술품이라 하겠다. 이번 전시가 흥미로운 또 하나의 이유는 이번에 선보이는 인장의 대부분이 헌종이 수집한 것이라는 점이다. 헌종 자신의 인장에서부터 김정희, 정약용 등 유명 학자의 인장은 물론 당대 중국 문인들의 인장까지 그 종류와 범위가 상당히 방대하다. 그런데 헌종의 인장 수집에는 역사적 배경이 숨어 있다는데. 헌종은 8살 어린 나이에 보위에 올라 23살 젊은 나이로 승하하기 전까지 수렴청정부와 가문의 정치권 싸움에서 눈치를 봐야 했던 비운의 왕이었다. 그런 그에게 낙선제를 통해 서화를 감상하고 인장을 수집하는 일은 큰 즐거움이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잠시뿐 인장의 대부분이 화재를 통해 소실됐다. 그 후 고종이 이를 다시 모각하면서 사라졌던 인장들이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이제 다시 한자리에 모인 인장들은 우리 선조들이 품었던 큰 뜻을 전함과 동시에 또 하나의 예술품으로 기록될 것이다. 자, 오늘 쇼 감독단 3분 수고하셨고요. 최종 결과를 살펴보면 서른도시가 인형 3개 획득하셔서 오늘의 우승 축하합니다. 예쁜 도자기 장구를 받으셨는데 서른도시의 축하송이 있겠습니다.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러운 후이가 있어. 아이, 감사합니다. TV쇼 진품명품 다음 주 일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